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유 이코니즈입니다. 와유 이코니즈란 저희 영남대 경제금융학부와 관련된 학생, 교수님, 졸업생 등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즉 선배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와유 이코니즈의 일원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영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계신 경제금융학부 김영준 선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금융학부 공부학번 김용준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서 한영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조정, 세 번째 M&A, 네 번째 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공인회계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자격증 준비를 혹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좀 해봤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조선소 가서 일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전문적인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제일 적합한 일이 회계사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토익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중간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적당한 시기가 있다거나 추천하는 시기가 있나요? 회계사 준비하는 시기가?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하면 되고, 좀 늦게 공부하셔서 늦게 합격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무슨 적정 연령대라던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법인에서 조금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해서 일찍 하면 좋은데 저는 일찍 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생활 패턴은 어떠셨는지? 처음 1, 2년은 그냥 일반적인 수험 생활 패턴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에 이제 학원을 나가고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더 공부하는 패턴이었고, 3년 차부터는 이제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다. 그냥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말자. 하루 공부량 12시간만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매일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혹시 준비하셨는지?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3년 차 때 이제 다시 떨어지고, 그때 이제 대구에 고시원이 있거든요, 학교에. 거기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1년 정도는 고시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사 시험이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거든요. 1차가 과목이 한 13과목 정도 돼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들을 다 풀어야 돼서 최대한 빠르게 책을 많이 봐서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2차는 총 5과목인데 다 시험 시간이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치는데 한 과목당 2시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 과목은 2시간 반 정도 치거든요. 그거는 이제 빨리 풀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지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보고 답지 쓴 연습을 하고, 1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자격증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과목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품이지 크게 뭐 엄청 어렵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달랐는지 아니면 혹시 네. 팁 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이 회계학인데 회계학이 저희가 회계사 시험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저는 경제금융학부다 보니까 회계 과목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백지 상태였는데, 그냥 매일같이 그 학원에서 배운 걸 그날 복습을 하고 그 전날 배운 걸 또 1시간씩 복습하고, 회계학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뭐 경제학이 사실 시험에서 또 100점짜리 과목이긴 한데 학부 때 배운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시험 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경제학도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 법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상법이라고. 이제 상법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라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꼭 법전을 외웠고요. 경영학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과목이에요. 16문제 정도 나오는. 이제 그거는 그냥 좀 취미생활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과목이라서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이제 그 증권 투자 뭐 이런 투자론 이런 거에 심화 과정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시험을 2번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진짜 거의 책이 닳다시피 봤었어요. 문제도 한 20분씩 풀고 그렇게 뭐 정확한 공부 방법이라고 하기보다 좀 다독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 정독이 있고 다독이 있는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추천하시는 건 다독을 해라. 다독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정독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다시 한 번 더 볼 때 열심히 공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시 공부하셨는지, 스트레스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실 처음에 올라갈 땐 모든 걸 다 끊어야 되는 줄 알고 핸드폰도 투지폰으로 바꾸고 한 4년 동안 투지폰 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한 2년을 그렇게 사니까 스트레스가 받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차부터는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휴식 시간을 주자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뭐 술을 좋아해서 술 마시고 뭐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고 제가 다시 3년 차 때 그때 이제 2차를 떨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수험 생활하면서. 2번 정도 떨어졌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다른 걸 준비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이 길이 아닌가? 그때가 3년 6개월 정도 공부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학원에 이제 강사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돈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 가지면 공부하라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 용기를 얻어서 계속 그냥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회사를 갔을 때 이제 제가 그러면 직종이 회계 직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는 분들이 또 회계사 분들이 많을 건데 되게 자격지심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회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다른 직업은 크게 욕심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또 듣기로 1차만 합격을 해도 기업에 스펙이 된다 이런 얘기가 네네네.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쵸. 1차만 합격해도 그 일반 회사 입사 원서에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합격이라는 것만 해도 되게 큰 메리트라고 듣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깊게 전문적으로 회계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결국 실무는 다 회사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이론도 다 가르쳐야 되고. 근데 이미 이 친구들은 이론이나 그런 게 머리에 다 있으니까 실무만 조금 가르쳐주면 웬만한 그 직급 사람들보다 회계 쪽은 전문가니까 메리트가 된다고는 듣긴 했어요. 근데 일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1차를 공부하는 건 정말 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영회계법인에 입사하셨는데 거기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다른 것도 혹시 지원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다른 곳은 지원 안 했고요. 저는 처음부터 한영회계법인에 되게 가고 싶었고 그 기업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수평적이고 자유로워서 모든 되게 높으신 분도 저희 같은 되게 낮은 직급 사람들도 무조건 존댓말 하시거든요. 그리고 엄청 좀 친구같이 일하는 분위기 그런 회사.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정말 되게 수평적이고 되게 평등하고 되게 너무 재밌게 해서 다니고 있죠. 그래서 한영회계법인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회계법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회계사가 된 게 사실 벤처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회계사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 3, 4년 정도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벤처 캐피탈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저는 근데 법인에서 생활하기보다 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뭐 나가서 사무실을 개업한다든지 아니면 로컬에서 또 일을 배워서 제 법인을 개업한다든지 좀 그런 류의 고민을 많이 하고 한편으로 또 하고 싶은 건 또 강사가 하고 싶더라고요. 재밌어 보여서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23시라고 처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뭐라고 해야 되지? 분들을 만나면 되게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걸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강사 쪽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법인에 가면 뭐 정말 똑똑하고 막 좋은 대학교 나오신 그렇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막 속으로 스트레스나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지 학벌에 대해서. 입사할 때는 사실 학벌을 좀 많이 보긴 해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타대학교라는 티오로 들어가서 전체 인원에서 한 10% 정도 배정밖에 안 되거든요. 대구에서는 티오가 있는 데가 경북대까지. 그래서 입사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제 입사하고 난 뒤에는 학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 그 영남대학교에서 회계사 되신 분 중에 그 법인에서 파트너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입사할 때만 조금 있고, 보면 아무래도 능력을 중요시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그런 불합리하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입사할 때 혹시 면접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잘 봐야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인가요? 그쵸. 사실 이제 말을 좀 잘해야 되고, 또 물어보시는 게 되게 전문적인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뭐 어버버하지 않고 잘 얘기를 하면 확실히 가점은 있죠. 근데 대부분 법인에서 그렇겠지만 이미 사전 면접이라는 걸로 모든 대학교 티오를 좀 채워놓고 부족한 부분을 기타대로 채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그런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논리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회사 일하실 때 꼭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체력이요. 1번이 체력. 기말 시즌이라고 1월부터 3월까지가 있는데, 그때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아침 10시에 출근하거든요. 그게 한 2달 정도 되면 사람이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야근을 좀 하긴 해요. 근데 뭐 엄청 많이 하진 않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체력이 진짜 원이고, 그 다음이 이제 지식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전문 지식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되더라고요. 일반 회사에서 이제 회계팀이랑 일을 하다 보면 그쪽에 회계팀 뭐 과장님이나 뭐 대리님이나 차장님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지. 그러면 저희는 딱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 2번째라고 생각하고, 3번째는 좀 사교성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자료 요청도 되게 많이 하고, 저희가 뭐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사교성이 좀 많으면 되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되게 기분 좋게 해주시고, 자료도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시고 이러시는데, 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칼 같으신 분들한테는 안 주려고 뻐기시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장점은 어떤 저는 사교성이랑 체력인 것 같아요. 아직 지식은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첫 번째랑 3번째 거.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지금 이제 2년 차니까 제가 사실 1년 차, 2년 차한테는 큰 지식을 바라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일만 적당히 잘 해내면 되는 주의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부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혹시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일반 회사를 나가는 걸 필드를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회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저희 요즘 윤리 규정이 강화돼서 회식을 못 해요. 일반 회사분들이랑.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보고서가 나가고 3월 말에 이제 보고서가 딱 올라가고 난 뒤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좀 이제 일 끝났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놀러 오시라고, 저희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그런 말들 들을 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한테 수고했다, 진짜 고생했다, 앞으로 이렇게만 하자, 이런 말들 들을 때도 참 뿌듯하고,
또 한 사람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뿌듯하더라고요. 현재 다니시는 회계법인의 특징이나 복지가 있다면?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실 그 필드 나가는 거 말고 법인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 뭐 몇 시까지 와라, 몇 시에 퇴근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정해진 일만 하면 그 이외의 시간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간으로도 압박을 안 주시고, 그리고 복지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그냥 뭐 복지 카드 하나 정도? 근데 확실히 그 연봉은 일반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리고 개인별 법인 카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야근을 하거나 저녁 이제 야근할 때 저녁 식대나 출장 식대나 뭐 이런 건 다 법인 카드로 처리하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종 합격하시고 그 이후에 입사 전에는 무슨 활동을 하면서 지내셨는지, 기분은 어떠셨는지? 이제 시험 합격하고 거의 바로 일을 하거든요. 2주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2차 시험이 끝나고 2달 정도가 있거든요. 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2달 동안 계속 해외여행 다녔어요. 그리고 합격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 보내줬던 분들, 보약 보내줬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술 엄청 사고 다니고, 또 합격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써가지고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일 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면접을 보면 합격자 발표가 바로 다음 날이나 그날 저녁에 그냥 전화가 오시거든요. 합격했다고. 그러면 이제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양복 사러 다니고 또 술 먹고 매일 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교 시절로 혹시 네.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창피한 얘기인데 1학년 1학기 때 제 학점이 0.88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놀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재밌게 놀았는데 그런 거 이제 대학교 그 동기들이랑 노는 게 사실 좀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좀 그렇게 놀아가지고 대학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있죠. 되게 보니까 영남대학교가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서울에 이제 졸업생 모임이라고 되게 큰 호텔을 하나 빌려서 또 졸업생 모임들도 하고 이러거든요. 막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진짜 많이 오고 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 생활 안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가기가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대학교 동기들도 다들 열심히 해서 뭐 은행권에 취직을 하거나 증권사에 취직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하고 그때 더 친하게 지냈으면 지금 더 좋게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학업을 열심히 안 한 건 사실 후회 안 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학점은 이걸 말하면 교수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학점은 그냥 적당히만 받으면 돼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막 2점대 이렇지만 아니면 3점 몇 대만 돼도 충분하니까. 저는 1학년 1학기 때 0.88 받고 지금 3.83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신 분들은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좀 대외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학교에 있는 그 행사 그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대외 활동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좀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애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영남대학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되게 힘들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 이러면서 한 번씩 우울해질 때가 많거든요. 이런 수험생의 좀 힘듦은 남들한테 얘기도 잘 공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뭐 힘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도 못 이겨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힘든 건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저도 합격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그렇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힘내라는 말, 그리고 많이 버티면 무조건 된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20대 청춘을 한 가지 시험에 다 바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것에 대한 후회가 조금이라도 없으신지, 그만큼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합격하기 전에는, 떨어질 때는 내가 진짜 뭐 무슨 짓을 한 거지? 4년을 이렇게 날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사실 되게 제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스스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들이, 뭐 만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대우해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아 이렇게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보상을 많이 받고 있죠. 아쉬움은 그런 건 있죠. 20대 때 좀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해외여행을 또 막 1년씩 간다거나 뭐더 이렇게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그 준비한 기간에서 그 힘들었던 게 지금은 되게 많이 보상받고, 앞으로 내 길이 더 열렸구나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고요. 끝이에요? 네, 인터뷰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괜찮아요? 인터뷰?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깜짝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뽑아주세요. 질문 보여주세요. 요거랑요, 또 이거요. 일단 코로나 끝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제 합격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해외여행 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학생 때 되게 돈 모아서 힘들게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하는 그 여행 말고, 진짜 가서 돈 팡팡 쓰고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다시 그리스를 예약해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그리스를 가려고요. 그리고 회계사만의 직업병이 있긴 있죠. 회계사만의 직업병, 뭐 뭔가 어떤 기업을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먼저 재무제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영업이익률 얼마지?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지? 이걸 먼저 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다가도 그래요. 뭐 이 회사 그러면 잠깐만요, 막 이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 막 그런 걸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회계사 분들 좀 비슷하게 있는데, 이제 일반 식당이나 이런 잘 되는 거 가면 여기 회전율이 참 좋다, 하루에 얼마 정도 벌 것 같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직업병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되죠? 네. 하나, 둘, 셋. YU 이코니즈 화이팅!